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결정한 4월 내 검수완박. 앞서서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견을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판사 출신. 국민의힘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분이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원내대표 마치고 오늘 첫 인터뷰여서 소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좀 급한 현안이 있어서요. 급한 현안을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검수완박을 이번 정권 내에 그러니까 4월 내 4월 내 국회에서 처리를 하고 3개월 내에 한국형 FBI 같은 것을 좀 만드는 법안도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6대 범죄 수사는 그 한국형 FBI 이름이 중수청이 됐든 뭐가 됐든 그쪽으로 넘긴다. 이런 당론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저희들은 지금 이제 곧 여당이 됩니다만 야당 시절부터 이걸 반대했던 거고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야당일 때 반대했다가 만약 여당이 됐으면 찬성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여야의 문제라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이 사안을 보는 그 시각의 문제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시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권력을 위한 것이다.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거 지금 자신들이 야당이 되는 상황이 되자마자 지금 남은 그 대통령 선거에서 지자마자 이 법안을 추진한단 말이죠.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제일 먼저 추진한 1호 법안이 지금 이게 검수완박법, 이재명 방탄법입니다. 저희들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수사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뭐가 그렇게 구린 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민생은 뒷전이고 지금 국민들이 민생이 지금 급해서 야단인데 대선에서 지자마자 1호 법안으로 이걸 추진하려 하느냐. 얼마나 구린 구석이 많으면 이런 것이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앞서서 이수진 의원 인터뷰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다 보니까 기소라는 목표에 맞춰서 수사를 짜맞추기로 하는 경우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분리해내는 거고 다만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좀 급한 느낌이 들더라도 지금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우선 미국의 그 연방검찰, 미국 FBI가 있고요. 미국 연방검찰 그리고 그 주검찰이 다 있는데 그 검찰도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FBI만 수사권을 가진 게 아니고요. FBI는 미국 검찰대로 다 수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네. 예전에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탈세 뉴욕 주검찰에서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엉뚱한 사례 들고 와서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OECD 국가 전 세계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5개 나라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중 27개 나라 77% 국가에서는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경찰은 그럼 다 지금까지 있고요. 우리나라만이 이렇게 수사 기소권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우리처럼 완전히 모든 기소권을 검찰만 독점한 곳은 우리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것도 그러면? 사실하고 다르고요. 그것도요? 네, 그것도 사실하고 다르고 일본 검찰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다나카 수사인가 도쿄 지금 특수부가 수사해서 그 뇌물을 밝힌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고요. 현재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 내내 벌써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 고쳐놨습니다. 저희들은 반대했는데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죠. 공수처도 만들고 조정안. 공수처도 만들고 검경수사들 자기들이 조정한다 해놨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중대 6개 범죄 수사권밖에 없습니다. 네네. 아니 고위공직자들 또 부정부패 비리 그 부패 범죄 또 그리고 대형 참사 선거 범죄 중대 이 경제사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6가지 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현재 법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마저 빼앗아서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검수완박법, 제명방탄법을 저희들은 부릅니다만은 이걸 하겠다고 발의한 의원 중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예.
사실은 뭐 황운하 의원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죄지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야말로 이게 이 수사의 대상인 사람이고 더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웃깁니다만은 어떻든 이 사람이 한 발언이 그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편지 보낸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6대 범죄 이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경찰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지금도 있는 사건에 치여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 수사 못할 거다. 그래서 이 수사권 6대 수사권이 증발된다 이렇게 표현한 친절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거기서 황운하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검찰이 불급한 수사 그러니까 과잉 수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량 자체를 좀 축소해도 문제가 없다. 과잉 수사를 막자 뭐 이런 의미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하는 건 정말 자기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자기가 울산경찰청 맡아 있는 경찰청장 할 때 과잉 수사가 아니라 불법 수사까지 했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 김기현이 죄덮어 씌우려고 그러다가 김기현이는 아무 죄가 없는 것이 밝혀지고 자기가 죄 지은 것이 밝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다. 황호라는 사람이요. 과잉 수사가 아니라 자기는 없는 걸 만들어낸 불법 수사를 한 사람이죠. 자기 입으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 지금 수사 오히려 인력이 남아 돌겠죠. 예전에 하던 수사를 다 축소시켜서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그 수사 인력들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경찰은 자기들 황운하 그 의원 말로는 경찰이 사건이 너무 많아서 치여서 지금 일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 실제로 통계도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가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난 다음에 경찰의 건당 처리 기간이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1일로 무려 8.6일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고요. 경찰에서 검찰로 성취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보완 요구가 2020년에는 4.6%였던 것이 2021년에는 10.9%로 약 5%포인트가 더 늘어났다. 6%포인트가 늘었다는 겁니다. 업무 부담이 늘어났단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경찰에서 수사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죄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빨리 억울한 것이 해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늘어나는 것이고. 수사 지연 말씀하시는 거죠. 수사를 받는 사람은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안 밝혀지니까 계속해서 그 수사기관에 불려다녀야 되고요. 1년 걸릴게 2년 걸리고 2년 걸리게 3년 걸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검찰한테 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그대로 두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법카 수사는 바로 들어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뭐 더 진척이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앞으로도 좀 불리하고 유불리를 따지는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보면 명확하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목적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 못하게 하겠다. 요게 자기들의 목적이라는 게 자기들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아니, 실제로 검찰이 눈치 보기 수사할 가능성은 없겠어요? 아니 지금 현재 검찰 우리가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계속 그 김건희 여사 그 사건 수사했습니다. 아니 우리 대선에서 이기기 전부터 수사 계속했잖아요. 1년도 2년도 됐을 겁니다. 2년도 됐지 싶은데요. 계속 현재 검찰 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가 야당일 시절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지도 못했던 시절에 계속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밝히긴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 이제 이수진 앞에서 이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고위공직자들이 경찰하고는 친하지 않고 검찰하고 더 친하다. 검찰의 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떼내는 것이 좋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쎄 뭐 경찰 검찰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워 보이는데요. 저는 거꾸로 말하고 싶지만 또 명예훼손이랄 것 같으니까 참겠는데 정말 그 이수진의 말을 그랬다 하니까 자기에게 그대로 되도록 이게 제가 반사를 해주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한번 보세요. 김호수 검찰총장 검사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검찰총장을 억지로 시켰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된다 해서 감사위원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 받아쓰기 대통령이 부르니까 받아쓰기 열심히 해서 적자 생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람 검찰총장을 시켜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했습니까? 온갖 대장동 이재명 비리 게이트 수사 다 덮고 은폐하고 질질 끌어왔지 않습니까? 성남 FC 후원금 사건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는 그 성남지청장 그 친정부 검사
박아놓고 막았잖아요. 차장검사가 사표까지 내면서 네. 항의했잖아요. 뭐 김호수 총장이 그걸 인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권 내내 자기들이 그 짓을 했죠. 자기들이야말로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자기들한테 수사권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겁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이것을 강행하겠다, 반드시 4월 안에 하겠다 하면은 국민의힘이 이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막을 겁니다. 물론 필리버스터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정의당이 지금 뭐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인데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반대 아니에요? 반대 정의당? 아닙니다. 저는 정의당이 반대한다고 말할 뿐이지 결과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여영국 대표께서는 뭐 취지 자체는 맞는지 몰라도 이렇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반대 입장을 표시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세요? 정의당이 예전에 그 조국에 대해서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임명 그 해야 된다고 대통령 뜻이라고 하고 엿바꿔 먹었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 연동형 비례대표 생각하는 거고요. 바꿨다 입장 바꿨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중대 안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당이요. 저는 정의당이 결국 민주당 이중대 할 거라고 보는데 제 판단으로는 지금 뭐가 남아 있느냐. 물론 뭐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제 짐작으로는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거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의원 선거구제 어떻게 할 거냐. 3명에서 5명 뽑도록 강제로 법을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하고 정의당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그렇죠. 바로 바꾸자는 이제 그 개혁법안 말씀하시는 거죠. 거죠. 제가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당 이중대 육성법이다. 제가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이번 지방선거부터라도 좀 뭡니까? 이긴 사람이 전부를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좀 다당제의 취지를 살려보자라는 게 2명, 3명 뽑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딜하고 있는 걸로 아세요? 아까 좀 전에 그 설명이 좀 틀렸는데요. 이긴 정당이 다 가자는 게 아니고요. 현재도 2명에서 4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2명에서 4명을 뽑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2명은 이상은 뽑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져가는 건 아닌데 더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5% 어떤 10% 어떤 그것도 당선시켜주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더 인원을 늘려서 그래야 이제 정의당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계산인 거죠. 이제 그런 딜을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 정의당 입장을 전혀 못 믿는 사람인데 그동안 늘 해왔던 게 뭐 그런 식으로 이중대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떻든 저희들은 정의당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의 뜻에 저희들은 맡기겠다.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국민을 위한 겁니까?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한 겁니까? 국민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예, 일단은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원내대표를 마쳤습니다마는 원내대표 하고 있을 동안에 저는 이 사안을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생이 화급한 이 시점에 그러잖아도 지금 뭐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동안 폭망했던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인플레는 올라가죠. 인플레는 심해지죠. 기름값 올라가죠. 공공요금 올라간다 그러죠. 민생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이 시점에 권력자들끼리 앉아가서 자기들 서로 권력 비리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법과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안을 가지고서 국회가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 정말 전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필리버스터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발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반드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필리버스터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뭐 정의당을 설득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거나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회기를 잘라서 표결에 붙이는 방식, 뭐 이른바 살라미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민주당과 지금 그 박병석 의장이 그동안 짬짬이로 하도 많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박병석 이번에 법사위 사보임 문제 저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강력하게 행했습니다. 이런 꼼수가 어딨냐. 그분 박병석 의장 처음에 21대 국회 처음 개원할 때부터 전체 상임위를 우리 야당 국회의원을 자기가 임의로 상임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뽑는 거를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뽑았습니다. 국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저질을 보지 못한 폭군을 저지른 분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제가 존중하고 싶지만 이번 사보임까지 그렇게 꼼수를 하는 거 보면서 얼마든지 민주당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박병석 의장이 굉장히 당내 온건파고 협치 중요시 하시는 분 아니에요? 뭐 여기서 개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의장도 그러니까 오케이 하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거 보면 그리 할 겁니다. 회차 변경.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없는 것 같고 김호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좀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데 그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조금이라도? 물론 김호수 총장 입장은 저는 모르겠고요. 뭐 그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하고 상관없이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이 사안의 직접 당사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대통령 참여 안 했다. 대통령 아무 관여 안 했다. 과연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지 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비실장이 직접 관여되어 있는 사실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뿐입니까? 월성 원정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에서 다 지시가 내려간 게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과연 대통령은 책임이 없는 것이냐? 누가 그렇게 함부로 장담할 수 있냐? 저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현안들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문제는 더 수사가 돼야 될 사안인데 그래서 당사자성이 전혀 없는 제3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냉정히 보셔야 된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하시라 그 지금 주문이신 거예요? 뭐 대통령의 권한 사항이라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뜻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검수완박 법안은 이번 정부에서 공포가 된다면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뭐 이름이 중수청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에 대해서는 또 신설 법안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 만들려면. 그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그 방침도 정확히 안 정했습니다. 네, 방침 정확히 안 정했죠. 만약 그 법안은 다음 정부에서 만들어진다면 차차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무슨 법안을 만들지도 모르는데 거부권 행사할지 말지 하는 건 전 넌센스 같아 보이고요. 민주당이 어저께 의총에서 했던 것은 법안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그에 따른 법안이 뭔지 제출이 안 된 시점에 그것을 가지고서 왈가왈부 하는 자체가 넌센스라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 그것을 빼앗아 버린 다음에 3개월 유예기간 준다 뭐 기사 이렇게 났더라고요. 3개월 동안에 그렇게 유야무야하고 있다가 3개월 지나면 수사권은 없어지잖아요. 그럼 수사권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증발돼 버립니다. 황운하 의원 말대로 증발돼 버리고 어디로 간지 없습니다. 일단은 경찰한테 간대요. 그 한국형 FBI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경찰이 한대요. 법안을 안 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봐야 아는 것인데 경찰로 간다. 그 황운하 의원 말대로 그러니까 지금 증발해도 경찰로 가면 증발해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사건이 치여서 사건 수사 못 한다는데. 황운하 의원 말 따르면. 그런 다음에 법안을 새로 중수청 뭐 만든다고 한다는데 그 법 만든다고 해서 뭐 주물럭 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러면 아무도 수사 안 하나요? 그러면 권력형 비리는 다 덮어지는 것인가요?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반대 입장은 이렇다는 걸 지금 확인을 했어요. 김기현 의원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요거 하나는 좀 확인을 더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 문제입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그제 인수위 위원직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내가 전문성 가진 분야의 인재를 추천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했어요. 공동정부 파열음이 들리는 느낌입니다. 어떤가요? 뭐 파열음 그런 거는 어색하고요. 추첨하면 다 받아야 됩니까? 자격이 있거나 검증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국민의당이든 아니면 뭐 안철수 저희 대표든 또 뭐 제3자든 우리 당 인사든지 간에 누구든지 추천한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검증해서 탈락을 하거나 혹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아니라는 분들이 안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터링이 되고 있는 것이라서 추천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추천했는데 검증해보니까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추천했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안 받으는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도식화시켜서 얘기할 일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추천하면 그럼 다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르면은 오늘 나머지 개각도 발표가 된다 그러던데 거기에도 그럼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모르죠. 물론 모르십니다만 극도의 보안성이 유지되고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좀 파열음이 들리면 결국 합당도 어려워지는 건 아닙니까? 직접 원내대표시니까 여쭙습니다. 뭐 글쎄 지금 합당 논의가 좀 진행이 되다가 잠시 멈칫하고 있다 그러긴 하는데요. 합당 논의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 될 것이라고 네. 보세요. 좀 안철수 대표가 지금 계속 인수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사실은 좀 이 원내대표 지내면서 느끼셨던 소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여쭤야 되는데 사안이 무거워가지고 무거운 얘기 하다가 오늘은 일단 마치고 다음에 또 인터뷰를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